정말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매출이 하루에 한 7, 80만 원까지 순이익을 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희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인으로서 주말에 플리마켓 셀러로 참여해서 월 300만 원을 벌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플리마켓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길 같은 데 가다 보면 테이블 몇 개 깔아놓고 천막도 쳐놓고 아기자기한 소품이랑 핸드메이드 상품 같은 거 하는 조그만 마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씩은 다 보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플리마켓 셀러로 참여하게 됐을까요? 지인들이랑 이렇게 그냥 몇몇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소주 한잔 하면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는데, 어떤 여자분이 소주병을 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소주 뚜껑도 몇천 원에 팔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좀 자세히 해봐라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에 삼청동에 플리마켓이라는 게 열리는데 거기서는 정말 별의별 게 다 팔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몇 개 액세서리를 사왔지만 사실 와서 보면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거고, 인터넷 같은 데서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현금을 거기서 주면서까지 사왔다는 거죠. 궁금했어요. 굉장히 저는 그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뭐지? 이런 게 뭐지? 제가 또 궁금한 걸 잘 못 찾는 성격이라 주말 때 삼청동에 가봤던 것 같아요. 삼청동에 가봤더니 정말 그 플리마켓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언뜻 들었을 때는 옆에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그 플리마켓을 막 계속 지켜봤어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잘 팔릴까? 뭐가 이렇게 잘 팔릴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했어요. 뭐냐면 일단 좀 아기자기한 아이템이 많았고, 그 중에서 좀 희소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어떤 매장을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사는 거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매력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리마켓이 잘 되는 이유는 정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단지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날의 추억을 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걸 기획하고 뭐든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컨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플리마켓의 컨셉은 뭐냐면, 이 상품의 퀄리티보다는 그 분위기를 파는 컨셉. 그 봄날에 벚꽃을 구경하러 온 연인들이 벚꽃 모양이 달린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아이템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컨셉, 그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건 정말 되겠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던 시장이랑 좀 다르지만 분명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플리마켓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도 여기서 셀러로 팔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수입을 현재 얻고 있는 이유는 단지 그냥 해봤기 때문이라고 정말 확신하거든요. 그 시장을 봤을 때 내가 가서 사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셀러로 팔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그냥 그 차이가 유일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서 그럼 뭘 팔지? 어디서 떼다 팔지? 얼마에 팔아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디테일의 악마인 거죠. 사실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아주 작은 일들이긴 하지만 이거는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나는 이렇게 모든 게 잘 팔리는 플리마켓이라는 시장에서 무엇인가 팔겠다. 그냥 그게 핵심이고, 그 목표 정하고 그 중간의 어려움은 그냥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정말 손재주도 없는 똥손이고 예술적 재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뭔가 팔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냥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서 제일 잘 팔리는 거 팔아야겠다. 제일 잘 팔리는 건데 내가 만들지 않는 거 팔아야겠다. 그게 뭐였냐면 여자 액세서리였어요. 그냥 도매시장 가서 떼다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거. 그러면 나는 그냥 여자의 기본 액세서리만 갖다 팔아도 중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남대문 도매시장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여기서 이 뚜벅뚜벅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저의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투박함, 요령 없음, 아는 거 없음, 매우 무모함, 그러나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나아간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런 느낌을 정말 담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뚜벅뚜벅 남대문 도매시장을 가서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1, 20만 원어치 액세서리를 그냥 아무거나 샀어요. 그냥 아무거나 사봤어요. 그렇게 한 바퀴 시장을 돌아보니까 대충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찐 도매업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소매를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소매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겠는데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일수록 소매업자가 많았고 가격은 비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소매업자들한테 좀 눈탱이도 많고 호구도 당하고 그렇게 샀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저는 이제 알았잖아요. 어디가 소매고 어디가 도매고.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는 도매업자한테 물건을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도매업자한테 물건을 사서 셀러로 참여를 시작했는데 그게 잘 팔렸을까요? 중간 정도는 갈 줄 알았는데 정말 안 팔렸어요. 하루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거 파는 건 아니다 싶을 만큼 안 팔렸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정말 비슷비슷한 액세서리인데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 셀러분이. 플리마켓 끝나고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분의 공략집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행히 친절하게도 이것저것 알려주시더라고요. DP라고 하는데 테이블에 어떻게 진열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중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2명이 플리마켓에 참여한 다음에 한 명은 앉아서 팔고 한 명은 그 앞에서 계속 액세서리를 정리하면서 손님인 것처럼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저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가서 구경해보고 싶다, 그렇게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석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의 마케팅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저도 그분이 알려준 공략집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 했더니 정말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매출이. 여자 액세서리를 아무것도 모르게 팔면서 하루에 한 7-80만 원까지 순이익을 냈었던 것 같아요. 잘 되는 날 기준으로. 그렇게 일주일에 이틀 평균 50 잡으면 50 하면 한 주에 100만 원, 그렇게 한 달에 한 3-400만 원 순수익을 얻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도 이게 한 5년 전이었는데 월급 300 받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말했던 이 과정들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지인한테서 이 소주 뚜껑도 팔리는 시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장에 가서 구경을 해보다가 이 시장에서 팔리는 이유는 추억을 판다는 그런 개념, 그런 컨셉으로 팔기 때문에 팔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여기서 제일 잘 팔리는 것 중에 내가 만들어서 팔지 않아도 되는 걸 선택하자. 그래서 여자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도매 시장에 갔고 호구도 당했지만 결국 그 시장을 알게 돼서 괜찮은 가격의 액세서리들을 받아볼 수 있었고, 처음에는 잘 안 팔렸지만 다른 분의 공략집을 전수받아서 나도 잘 팔게 된 거죠.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이 하나하나 과정이 처음 시점에서는 다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 친구한테 소주 뚜껑이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여기서 여자 액세서리를 팔아서 월 300만 원이 벌 거라는 생각은 사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만약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보다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굳이 말하자면 실행력, 그리고 어떤 똑같은 사실을 봤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중간중간 이 일을 해나가면서 조금 잘 안 되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튼 제가 이 셀러로 월 300만 원을 파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뭐냐면요, 실행력이에요. 그 부분을 하루에 얼마 벌었고 도매 시장을 갖고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잘 분류해 내시면서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 다소 막막하더라도 한번 쭉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몇 개는 여러분 것이 분명히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번 영상에서 꼭 하고 싶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셀러로 만족하지 않고 플리마켓을 주최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런 얘기를 텍스트로 저장한 다음에 그냥 읽어나가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진짜 누구랑 차 마시면서 얘기한다는 기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게 들렸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